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을 준비했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독자님께서 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금리 관련 그래프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금리 때문에 비트코인 주식을 떨어질 것 같은데 내년에 금리가 동결이나 내려간다고 하면 비트코인도 더 떨어질까요? 아니면 역으로 커플링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 더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미 없는 질문이겠지만 내년 말에 코인의 정고점이 어느 정도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나와서 이 내용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단 꼭 이 주장이 100% 맞다라는 전망치는 아닙니다. 이런 캐스트 1이 있고 캐스트 2가 있는데요. 일단 뭐 어제 시간에는 캐스트 1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이 해당의 금리가 우리가 동결이 되면 그 다음부터 금리가 인하될 수 있는 여지는 다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비트코인 흐름과 미국 증시가 최근에 이제 거의 비슷한 확률로 거의 커플링 됐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면 과거 데이터 기반으로 보았을 때 그만큼 반등의 여지가 좀 나와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포인트가 반등의 여지가 나왔다라는 포인트는 이때 동결일 때 나왔다라는 거예요. 동결일 때, 금리가 동결일 때. 그러면 하락할 때 부분에 있었을 때가 이제 변칙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캐스트 1이 있고요, 캐스트 2가 있는데요. 캐스트 1은 말 그대로 이때 금리가 인하를 할 때는 어떤 형태가 나왔냐? 아마 미국의 기업 실적 발표가 여전히 안 좋겠죠. 그러니까 안 좋다라는 내용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 마법의 상자를 오픈하는 그 순간 안 좋다라는 게 하나둘씩 이제 제대로 발표가 덩어리가 큰 글로벌 기업들이 그게 실적 발표가 다 하나하나씩 개봉이 되기 시작을 하면 한 분기에서 실적 발표 안 좋고 그 다음 분기가 곧바로 좋아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못해도 뭐 1년 정도를 그냥 길게 잡아두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가 이때 당시 기준으로 보게 되면 01년도 때 아주 급격하게 빨리 금리 인하를 하기도 했었잖아요. 이때는 그만큼 얼마나 시장이 안 좋길래 빨리빨리 이렇게 내렸냐가 캐스트 1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 그대로 그렇지 않고 만약에 완만하게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가 나온다고 하면 캐스트 2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식은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에 따른 형태를 본다고 하면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가는 금리 인하는 우리한테 별로 좋지 못할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에 있는 현재 주어진 데이터와 이때까지 공개되었던 여러 가지 정치인들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 급격하게 내리는 게 별로 좋지 못할 것 같다. 오히려. 그래서 완만하게 금리 인하를 내려가는 수순으로 하면서 어느 정도 실적도 잘 받쳐준다라는 그런 느낌이 보여줘야 되는데 아마 이렇게 이상적으로 내려가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중간에 내리는 속도가 초반에는 좀 하나가 더 있겠네요. 초반에는 좀 더 가속도가 붙다가 나중에 완만한 형태 이게 가장 이상적일 것 같은데 이게 안 될 확률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하기 때문에 아마 동결일 때 내년 중에 2023년도에 한해서 만약에 본다고 하면 동결일 때 반등 요소가 크게 나올 것 같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코인도 마찬가지로 따라서 움직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하반기 패턴만 보아도 뭐 아시다시피 CPI 발표할 때 변동폭 엄청 커지죠. 코인도. 그리고 PPI 발표할 때도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런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금리가 전 세계 공통 그리고 모든 자산의 지금 초미의 가장 중심점에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당장 내년에 수익성만 내가 회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동결 시즌의 반등의 여지가 어느 정도 때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반등의 여지가 나왔을 때 본인이 여기서 한번 털고 다시 잡을 것이냐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올라가고 있는 거는 완만하게 미국 성장이 아직까지도 견조하기 때문에 좀 더 금리를 올린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진짜 공포는 이게 내려가는 속도가 정말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패턴이 나올 것인데, 가장 이상적인 건 세 번째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기존의 정고점 대비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냐, 이거는 예측하기가 어렵겠지만 아마 반등이 세게 나오면 그 세게 나오는 것만큼 어느 정도 챙겨 먹는 전략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정답지는 시향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동결이 그 다음 금리 인상 발표 시한 네,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도 동결이 나올 것 같다라는 예측치까지 돈다라고 하면 그때까지는 불장이 나오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유럽에 이번에 또 좋은 소식이 나와서 미국 증시 별로 좋은 효과를 보여줬고, 코인도 똑같이 또 반등이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영국의 신임 재무부 장관이 이번에 영국 총리의 여러 가지 세금 감세 정책을 다 철회할 것이다라는 발표가 나와 줌으로써 달러 인덱스 금 가격에 동시적으로 영향을 끼쳤고요. 달러는 112.08로 기록을 했고, 금 가격은 온스당 1657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유가는 배럴당 85.46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중국의 GDP 통계 발표가 연기됐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과연 얼마나 안 좋길래 이걸 연기를 시켰냐라는 분위기가 좀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미국의 소비자 카드 결제액이 10%더 증가를 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이 물가의 거의 이 올해의 거의 터닝 포인트라고 보는 게 아마 블랙 프라이데이 때까지는 소비가 좀 더 강하게 나올 것이고요. 기업의 밀어내기, 재고 밀어내기 시점이 거기 포인트를 딱 넘기는 그 순간 때부터 이제 불경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뉴욕주 제조업 지수도 9.1% 1 정도 하락했다. 석 달째 위축을 보여주고 있고요. 무디스 쪽에서는 인플레 막는 유일한 방법은 침체로 빨리 가야 된다라는 의견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또 긍정적인 소식으로는 로블록스가 이용자 수가 늘어났다라는 게 주가도 20%나 급등을 했다라는 점이 좀 눈에 들어왔는데요. 그만큼 메타버스 쪽이 우리에게 살 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모건 스탠리 최고 투자 책임자가 펀더멘탈이 이끌고 있는 지금의 약세장이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과열됐던 시장에 연준이 반응을 했고 긴축을 이어가고 있으며 내년 경제 성장이 그 영향을 전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좋은 소식은 시장이 지금까지 연준이 조금밖에 반영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과 반영하는 동안 증시는 경제 성장이 타격을 입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꿈을 꿀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무디스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여기서 포인트를 명확하게 딱 집어주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 아무래도 금리는 4.75까지 올라갈 것 같다라는 의미는 반대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라고 하면 인플레도 4.75에 거의 근접치만큼은 정도까지는 미래적으로 보았을 때 대충 한 이 정도가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또 주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증시 연구가 제프리 허쉬님께서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이분이 데이터를 뽑았을 때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3개 분기 연속 하락 후 5개 분기 평균이 28% 상승률이 나왔고 46년 후 손실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며 4년 주기 증시 사이클에서 최고 매수 기회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월점이 역사적 최고 수익률이 이때까지 나왔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수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고 긍정적인 메시지도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또 안타까운 소식은 카카오 내용이 또 있었는데요. 메타보라가 블록체인 내부 횡령에 따른 의혹이 나왔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무단 발행으로 5,850만원 횡령 의혹과 블록체인 플레이 투 더 게임 버디샷 부분에 있었을 때도 전량 팔아치우고 28초 만에 현금화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8개월 기다려온 투자자들의 분노와
그리고 횡령 직원 별도 수사 없고 탈취 자금 행방도 오리무중이다.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건 저도 만약 저 내부 직원이라고 하셨으면 그냥 헤쳐먹고 아무런 형사처벌이나 수사서 받지 않는다고 하면 잘리면 개이득이죠. 한탕 헤쳐먹고 잘리면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근데 대부분 기업들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해먹는 정도가 아니면 잘 그걸 내부자 고발을 그러니까 내부자 신고를 잘 안 합니다. 왜냐면 신고하다가 되게 기업 이미지도 손실될 수도 있고요. 그게 되게 맞물려서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뿌리가 깊을 수도 있으며 많이 도려내야 되기 때문에 사업에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을 제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다수 저런 부분은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위메이드에 있는 소식이 주가가 갑작스럽게 반등이 크게 나왔는데요. 3.0에 따른 위믹스 3.0 메인넷 가동에 따른 기대감, 그러니까 디파이 이런 쪽이 좀 나쁘게 해석을 해보면 코인 쪽으로 현금 흐름을 쭉 당길 수 있으니 우리가 생각보다 자금 여력을 통상적으로 볼 때 크게 문제 되진 않을 것 같다 라는 기대감으로 위믹스도 좋아졌고요. 위메이드도 덩달아 주가가 좀 올라주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개미가 실패하는 이유 10가지라고 저는 좀 표현하는 것보다 개미가 대부분 실천하지 않는 10가지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기 과신에 빠져있다. 그러니까 자화자찬하는 거죠. 내가 제일 잘한다. 그러니까 매번 제가 설명드리기도 했지만 1년 동안에 있는 수익성이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패턴에서 내가 실력이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의 모순으로 내 계좌가 깨져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 기회처럼 40년 만에 또는 코로나를 겪었던 형태부터 시작을 했던 트레이더라고 하면 저는 인정을 할 것 같습니다. 역대급으로 많이 밀렸고 거기에서 대응을 잘해서 살아남았던 코인 트레이더 분들은 실력이 상당히 좋다고 저는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 상위에 있는 탑 트레이더 분들도 거의 다 그때 코로나 때 많이 깨져 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상당히 안 좋을 때도 중간에 그렇게 기복이 커질 때는 여전히 맞춰서 했던 트레이더 분들은 극히 드물었다라는 점이 팩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시장이 안착화될 때 또 수익성을 좀 많이 올려서 지금의 탑 트레이더까지 올라갔던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익절이 빠르고 손절은 느리다. 그리고 소수 법칙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생각했던 쪽으로 많이 간다라는 것이죠. 부자와 생각과 개미의 생각, 개미가 생각보다 분포도가 더 넓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넓은 쪽에 있는 지지 부분이 워낙 성향이 클 수 있지만 우리가 돈 버는 부분은 이런 생각에서 빈틈과 이런 생각보다 다른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때까지 다 많은 돈을 벌지 않았습니까? 생각이 근소화 차이로 바뀌었던 그 한 포인트가 여러분들의 있는 부의 축적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게 되면 누군가는 계속 루나를 응원하는 형태로 이미 루나가 약간 좀 조정이 좀 많이 나와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 수 있어 회생 가능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중간에 다른 관점으로 뭐 쇼배팅을 했던지 거기에서 여러 가지 뭐 어떠한 수합 조건을 가져갔던지 해가지고 그 순간순간마다 그 포인트에서 손실분을 다 해놓고 수익성을 다시 회귀하는 형태도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하는 그 방향이 소수적 관점이 오히려 더 확률을 높아질 수 있는 계기점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거는 저는 좀 반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경험치, 본인의 경력에 따라서 좀 좌지우지가 된다. 그리고 본인의 실적이 1년 동안 통칭해서 어느 정도가 나왔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분산 투자하지 않는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 충분한 학습 없이 투자에 나섰다라는 점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일부 대형 유튜버 분들 그리고 일부 또 다른 SNS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한다라는 것과 내동매매 그러니까
객관적인 시선, 누가 자꾸 찬양을 하니까 그쪽에 되게 희망 섞기. 저도 좋은 이야기만 듣고 싶고, 좋은 것만 먹고 싶고, 좋은 옷만 입고 싶어요. 나쁜 동네 안 가고 싶어 하는데, 나쁜 동네를 한번 가봐야, 아, 내가 무너졌었을 때 저런 삶으로 사는 게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데, 정신을 번쩍 들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에 있어서 중립적인 패턴으로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되는데 이딴 소리 하면 곧바로 구독자 많이 떨어져 나가고 조회수 많이 떨어져 나가죠. 그러니까 무조건 찬양을 해야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조급을 한다. 그러니까 저 사람과 나와의 운 스킬이 달라요. 운에 따른 스킬이 다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존중해주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싫은 것이죠. 왜? 나보다 학력도 낮고 나보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직장도 안 좋은 새끼가 한순간에 막 20억, 30억씩 벌었대. 눈이 돌아가죠. 네. 왜? 나보다 지식이 생각보다 적은데 저 새끼가 저 정도가 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다 사람마다 개개인이 갖고 있는 스탯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스탯 조건이 높은 사람들이 특정 조건이 높게 나오니까 그게 이제 막 발동이 돼서 그 사람이 저기에 적합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파운더리 USA 채굴풀 덕분에 비트코인 해시율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했다. 세계 1위 채굴풀로 등극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DCG 산하 채굴풀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한동안 66.1%가 비트코인 1년 이상 이동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팔놈 다 팔고 계속 굳혀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겠고요. 지금까지 존버는 승리를 했다. 1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비트코인 비율이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으며 장기 홀딩 비율은 바닥권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여기에서 존버를 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저는 강세라고 보고 있고요. 인터넷 세상이 점차적으로 더욱더 대세화가 되고 더욱더 확장판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그 힘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2018년도 약세장과 유사할 수 있다. 12,0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의견도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거 보시면 자 횡보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횡보 포인트에서 한 번 더 내려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 특정 조건이 있죠. 2018년도 특정 조건이 뭐가 있었습니까? 이때 비트코인 캐시야 SV의 해시레이트 싸움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약간 좀 그쪽 해시까지 땡겨서 캐시나 SV 쪽으로 돌려서 해시 싸움 붙었죠. 그래서 그걸 또 역으로 이용을 해서 잔머리 한 번 더 써서 오히려 또 비트코인의 숏배팅을 가중치를 높여서 내려갔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2018년도 대비와 유사하다라고 하면 특정 조건이 하반기에 엄청난 큰 이슈가 있어 줘야 되고 해시레이트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뭐 코인의 여러 가지 뭐 NFT 시장이나 뭐 디파이 시장 같은 부분에 추가적인 옵션 사항으로 그렇게만 움직여 줘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기술적 패턴으로 만약에 본다고 하면 이 횡보적 기간이 아무래도 계속 길어지게 되면 241선이 내려오는 구간대에서 빨리 치고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도 그럴 확률이 매우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애가 완만하게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올해가 끝나겠죠. 그러면 이게 더 좁혀지려고 할 때쯤에 2023년도 때가 거의 나오기 때문에 얼추 또 1월 달에 이슈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기술적 패턴으로 볼 때는 그러하다라는 것이고 한동안 여기가 계속 횡보하는 건 우리한테 별로 좋지 않는다라는 거. 왜냐하면 지탱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안 되니까 돌파를 못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 기간의 횡보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는 건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USDC 최근 시장 점유율 손실은 모든 스테이블코인이 BUSD로 전환할 계획을 발표한 데에 영향성이 좀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칸토 3.0 메인넷 업그레이드 완료했다라는
코스모스 소식이 있었고요. 옵티미즘 블록체인 전용 모듈식 오픈소스 툴을 출시를 했다라는 내용과 폴리곤 기반의 DF수가 연초 대비 8배나 상승을 했다라는 것과 독일이 세계 1위 암호화폐 국가 미국을 제꼈다. 뭐 이 암호화폐 산업의 친화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호주, 아랍, 싱가폴 수순으로 뭐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018년도 때와 유사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 기준점을 본다라고 하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그래요. 그냥 여기서 더 많이 내려간다라고 해봤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그렇게까지 많이 내려가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그냥 지금 현 상황에서 마이너스 20% 이상은 더 내려가기에는 어렵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여기에서 더 내려간다라는 주장은 특별한 진짜 드라마틱한 액션이 나오지 않고서는 어렵다. 근데 하반기에 특별하게 나올 만한 것은 딱 정해져 있죠. 주변 국가들의 막 진짜 말도 안 되게 막 터져 나간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던지, 아니면 미국 자체에서에 따른 은행들에 따른 문제점, 유동성, 부실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었죠. 요 이야기 했습니다. 요 이야기. 앨런 장관이 미국 국제시장 유동성 문제 우려스럽다. 그러니까 이런 특별적인 액션이 나온 거 아니면 그냥 무난무난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